사조용전 6건입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지창 창살 사이로 목이 껴있는 곽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남자의 이름은 후통애입니다. 후통애는 사귀의 사숙으로 몽골에서 망신당한 사귀를 대신해 강남 육계에게 복수를 하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후통애는 머리에 3개의 옥이 있어서 매우 추악했습니다. 이 후통애의 무공은 50인력입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고 후통애는 곽정을 사기들에게 맡긴 뒤 가버렸습니다. 곽정은 강남 육계가 올 때까지 인질로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들은 곽정을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사기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곽정을 지키던 사기도 일단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곽정도 무슨 일인가 해서 그곳으로 가보니 사기 4명 모두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지만 곽정은 이때다 싶어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려 금나라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곽정은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들이라 구경만 해도 신나 있었습니다. 수도라서 그런지 귀티나는 공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켠에서 장정 한 명이 나뒹굴더니 창피해하며 주랭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가서서 보니 한 소녀가 깃발 옆에 서 있었는데 그 깃발에는 비무초친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비무초친은 저 소녀와 싸워서 이기면 소녀의 남편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모겸자였습니다. 모겸자의 외모는 사조용전에서 미녀순위 2위입니다. 모겸자를 보고는 서로 먼저 도전하겠다고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진정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공자가 앞으로 나와 모겸자에게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모겸자의 아버지는 그 공자가 높은 신분인 것을 보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모겸자와 꼭 겨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자 모겸자 아버지는 모겸자에게 일단 이기고 나서 성 밖으로 도망치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모겸자와 공자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겸자의 무공은 20인력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공자와 모겸자가 고수의 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공자가 방심한 틈을 타 모겸자는 공자의 소매자락을 잡고 뜯어버렸습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공자는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시작했습니다. 금세 모겸자는 열세에 몰렸고 공자의 공격을 피하려고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공중으로 뛰어오른 모겸자를 공자도 같이 뛰어올라 공격하니 모겸자는 균형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모겸자를 땅에 닿기 전에 잡아앉는 공자였습니다. 공자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부끄러워 나달라고 말하는 모겸자에게 오빠라고 말하면 놔주겠다고 희롱하는 공자였습니다. 화가 난 모겸자는 공자의 어깨를 치며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공자에게 한쪽 신발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공자는 킁킁 냄새까지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태생적으로 발에 땀이 많은 여잔가 했습니다. 공자는 모겸자의 신발을 품에 챙기며 장난삼아 겨뤄본 거니 결혼 얘긴 말라고 하며 말에 올랐습니다. 모겸자의 아버지는 내 딸을 가지고 논 거냐며 화가 나서 달려들었습니다. 공자는 모겸자와 싸울 때보다 훨씬 강력해져서 손등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공자의 이 무공은 대가리 구멍 송송 신공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싸움이 너무 거칠어지고 아버지가 크게 다칠 것 같자 싸움을 말려보던 모겸자는 끝내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모겸자의 칼을 막아내는 아버지였습니다. 급하게 막느냐 칼끝이 아버지의 손을 관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겸자 부녀의 참상을 보고 있던 곽정이 공자의 길을 막고 나섰습니다. 곽정은 공자에게 큰 소리로 모겸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공자는 참견 말라며 곽정의 따귀를 내려쳤습니다. 맞고만 있을 곽정이 아니었습니다. 공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서 말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공자는 화가 치솟아 핏대를 세우며 공격해갔고 곽정도 잘 받아쳤습니다. 이 싸움은 모겸자 부녀와의 싸움보다 훨씬 살벌했습니다. 곽정은 벌써 3번이나 잡아졌지만 다시 일어나 죽자 살자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곽정의 무공은 40인력이었고 공자의 무공은 50인력이었습니다. 싸움이 점차 거칠어지자 주변 사람들 입에서도 비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창까지 들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양씨 집안의 고유무공인 양가창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겸자의 아버지는 양가창법을 보고는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자 쪽 진영에 있던 고수 한 명이 달려나와 곽정을 공격했습니다. 이 고수는 공자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곽정은 고수의 연다른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적중된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고수의 손을 감아잡는 털 때문에 고수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수를 물러서게 만든 사람은 전진교의 한 도사였습니다. 이 도사의 이름은 왕처일입니다.
왕처일은 전진 7자 중 한 명으로 무공은 마옥보다 10인력 낮은 80인력이었습니다. 이 도사가 나타나자 공자가 공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자의 사부가 바로 전진 7자의 구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자의 못된 성품을 왕처일이 구척이에게 알려준다면 크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이름은 완한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왕처일과 각정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곽정은 이때다 싶어 완한강에게 모겸자와의 혼사는 어쩔 거냐고 물었습니다. 완한강은 그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대답했습니다. 완한강은 왕처일에게 아랫사람을 보내 모시러 가겠다고 하며 물러갔습니다. 곽정은 이윽고 왕처일에게 엎드려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곽정과 왕처일은 모겸자 부녀가 걱정돼 그들이 묵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갔습니다. 모겸자 아버지의 손의 상처를 살펴보니 어딘가 매조풍의 대가리 구멍 송송 신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때 완한강이 보낸 하인들이 과자 상자들을 들고서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완한강이 왕처일과 곽정을 모셔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곽정과 왕처일은 하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곽정이 멈칫하고는 과자 상자들을 열어 과자 몇 개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왕처일은 그런 곽정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인을 따라 완한강의 집에 와보니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은 왕궁이었고 완한강은 금나라 6번째 태자 완한옥렬의 아들이었습니다. 완한강은 대문 앞에 마중 나와 있었고 완한강을 따라 궁 안으로 들어가 보니 5명의 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한강은 왕처일에게 그 고수들을 한 명씩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고수들의 무공은 각각 70인력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양자옹, 팽년호, 영지상인, 사통천가 후통회였지만 앞으로 양자옹과 악당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소개를 마치자 악당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곽정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공격해오는 악당을 막아서는 왕처일이었습니다. 왕처일이 아니었다면 곽정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왕처일과 악당은 서로 몇 초씩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왕처일과 악당을 떼어놓았습니다. 둘을 떼어놓은 남자의 이름은 구양극입니다. 그리고 무공은 백인력입니다. 무공이 양자옹과 악당들보다 높고 비중이 있는 역할이라 따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양극 그리고 양자옹과 악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처일과 곽정을 처리해서 후환을 남기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왕처일은 완한강을 인질로 삼아 도망갈 기회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완한강의 신분이 왕자라는 것과 이들 중에 무공이 제일 낮은 것을 재빠르게 계산한 것이죠. 왕처일은 추가적으로 자신의 강한 내공을 보여줘야 쫓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주전자 몸통을 잡고 내공으로만 술줄기를 쏘아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역시 통했는지 테러를 열어주었고 왕처일과 곽정은 궁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악당 중 한 명이 왕처일의 등에 필살기를 시전했습니다. 왕처일은 손살같이 뒤돌아 같이 맞받아쳤습니다. 심오한 내공의 장을 서로 맞받아쳤고 악당은 내상을 입어 선열을 토해냈습니다. 왕처일의 무서운 반격에 일단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는 완한강과 구양극 그리고 양자옹과 악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궁 밖으로 나오자마자 왕처일도 선열을 토해내며 비틀거렸습니다. 왕처일은 곽정에게 자신을 객전으로 데려가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에 들어가 앉아 독을 빼내고 있는 왕처일이었습니다. 악당의 필살기장을 받아 쳐내긴 했지만 그 장 안에는 지독한 독이 있었습니다. 왕처일이 들어간 항아리의 물은 검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내장의 독까지 빼려면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곽정은 양처일이 써준 약재 종이를 들고 약을 구해봤지만 이 도시의 모든 약방마다 남아있는 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악당은 왕처일이 중독된 것을 알고 있었고 미리 이 도시의 모든 약방의 약을 싹 쓸어 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객잔의 주인이 곽정한테 쪽지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바로 거지아우 황룡이 곽정을 부르는 쪽지였습니다. 곽정은 황룡이 똑똑하니까 무슨 방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큰 호수와 벚꽃이 어우러져 경관이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선녀 같은 여자가 자군 나룻배를 타고 곽정 앞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룻배 안에 있는 여자가 곽정에게 배에 오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 안의 여자는 바로 황룡이었습니다. 황룡은 곽정에게 자신은 원래 여자였고 앞으로 용아라고 부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곽정은 황룡이 여자였다는 것에 놀라긴 했지만 황룡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한 것이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품속에 넣은 과자는 황룡을 주려고 챙겨온 것인데 꺼내보니 다 으깨져서 호수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황룡은 버리지 못하게 하고는 그 으깨진 과자를 집어들고 먹었습니다. 과자를 먹으면서 황룡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곽정은 눈치 없는 캐릭터 1위였습니다. 감동해서 울고 있는 황룡에게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황룡은 이제까지 누구도 자신한테 이렇게 잘해준 적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서로를 좋아한다고 확인하였고 황룡은 곽정의 품에 안겨 노래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이때 황룡의 무공은 60인력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황룡은 사조영전에서 미녀순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룡소설 내에서 모든 캐릭터 중에 가장 지력이 높은 캐릭터입니다. 곽정은 황룡과 같이 있으니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황룡이 이제 왕초일의 약을 구하러 가자고 하자 그제서야 기억난 듯 약방에 약이 없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력 1위 황룡이 있으면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황룡을 따라간 곳은 바로 완안강의 왕궁이었습니다. 완안강에 약을 쓰러 갔으니 여기서 약을 훔쳐가자고 했습니다. 곽정이 이곳은 위험하니 혼자 들어가겠다고 하자 그 말에 또 감동받는 황룡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룡은 곽정보다 무공이 높았습니다. 결국 곽정과 황룡 둘이 같이 궁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보초병들이 완안강이 잡아온 여자가 미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황룡은 우선 그 잡혀온 여자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잡혀온 여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처마에 숨어 감옥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 안에는 모겸자와 모겸자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사조영전 6건이 끝났습니다. 이제까지의 무공순위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